접촉 시 모기를 죽이는 금속이 있습니다. 독이나 화학 물질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이집트 파라오들이 식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금속이 고인물에 있는 질병 매개 곤충의 99.4%를 박멸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지구상 유일한 고체 표면 물질로 이 금속을 등록했습니다. 물그릇에 5센트 동전 하나만 넣어두어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식수 안전 기준으로 간주하는 농도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14일 이내에 실험된 모든 종의 모기를 100% 사멸시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기원전 2200년에 이 재료로 만든 그릇에 물을 보관했습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 문헌인 스미스 파피루스는 상처를 소독하고 물을 정화하는 데 이것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치유사들은 현대의학이 존재하기 수세기 전부터 이 금속으로 만든 용기에 담긴 물을 마시라고 처방하며 이를 탐라 잘이라 부르고 몸의 균형을 맞추며 질병을 물리친다고 주장했습니다. 1865년 한 프랑스 의사는 4개국 2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매일 이 금속을 다루는 노동자들이 파리의 다른 주민들보다 2배나 높은 비율로 콜레라 유행에서 살아남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물질은 바로 구리이며 청동기 시대부터 곤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 왔습니다. 그 후 화학 산업이 등장했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잊게 만드는 데 기반을 둔 5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이 구리 사용을 중단한 것은 구리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리가 너무 효과가 좋았고 2주마다 비워지는 에어로졸 캔에 담아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곤충을 무한히 쫓아내는 $3짜리 전선은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55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살충제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과학, 그리고 왜 화학 산업이 그것을 막대한 부채의 산 아래에 묻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식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른 뒤 캠핑이나 하이킹을 가거나 모기에 물리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할 때마다 그들이 지우려 했던 지식을 살려내는 것이니까요. 이제 여러분을 1852년 프랑스 파리로 데려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빅토르 버크라는 젊은 의사가 향후 150년 동안 화학 산업을 공포에 떨게 할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콜레라가 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마을 전체가 격리되었으며 도시는 전염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버크는 도시 외곽의 구리주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벽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노동자가 매일 녹은 구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구리 산화물로 인해 영구적으로 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옷에서는 금속 가루 냄새가 났으며 폐는 구리 입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요. 이 노동자들이 살고 잠자고 먹는 똑같은 동네에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도시에서 버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파리 전역에 400개 이상의 사업장과 공장, 즉 구리를 다루는 모든 곳을 방문하며 경력 중 가장 집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석 세공인, 금세공인, 제수업자, 청동조각가, 금속악기 제작자들은 모두 똑같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콜레라가 이웃들은 죽였지만 자신들은 완전히 비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 기록을 검토하여 금관악기, 트럼펫, 트롬본, 호른 등 모두 구리 합금으로 제작된 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당시의 어떤 통계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질병으로 황폐해진 같은 구역에 살던 스페트케온 500명의 구리 노동자들은 이웃들이 주변에서 죽어갈 때 콜레라로부터 완전히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1865년 전염병이 파리를 강타했을 때 수치는 절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인구 16,700만 명 중 6,176명이 콜레라로 사망하여 인구 1,000명당 3,00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구리 산업에 종사하는 3만 명의 파리 시민 중 사망자는 단 450명에 불과해 1000명당 0.5명꼴이었습니다. 이는 일반 인구보다 2배 낮은 수치입니다. 버크는 파리에 머물지 않고 영국, 스웨덴, 러시아, 프랑스에 2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패턴은 어디서나 동일했습니다. 구리 노동자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1867년 그는 프랑스 과학 및 의학 할리먼에서 이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강렬하고 정확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구리는 무시해서는 안 될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라고 그는 선언했으며, 이는 금속과 인간의 생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사가 수집한 역대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세트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학술원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고 데이터를 인정하며 연구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한 번 사면 영원히 보관하는 금속에서는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6년 후인 1893년 스위스의 식물학자 칼 나겔리가 버크가 관찰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밀양 동작용 오리고 다이나믹 에펙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적은을 뜻하는 오리고스와 힘을 뜻하는 다이나미스의 합성어로 작은 것들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극소량의 중금속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를 파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겔리는 구리 이온이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포자 및 광범위한 미생물을 접촉 즉시 죽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며칠이 아니라 표면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접촉 즉시 죽이는 것입니다. 구리는 정이나 열, 햇빛 또는 어떤 종류의 활성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표면에서 이온을 방출할 뿐이며 그것에 닿는 모든 미시적인 생물은 죽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명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구리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기술자들은 제국 전역에 정화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관의 구리 파이프를 통합했습니다. 수세기 후 나사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염소의 필요성을 완전히 없애고 구리와 은 정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매혹적인 것에서 분노를 자아내는 것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잠시 집중해 주세요. 구리가 곤충에게 가하는 작용 뒤에 숨겨진 과학은 55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파멸적인 타격을 줄 만큼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모기 유충,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가 구리 표면과 접촉할 때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리는 구리 이온, 슈프릭 아이온스이라고 불리는 양전하를 띤 입자를 방출합니다. 이 이온들은 과학자들이 지질 과산화라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유기체의 세포막을 즉시 관통하며 본질적으로 세포의 보호벽에 화학적 구멍을 뚫습니다.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이 구리 이온들은 연구자들이 활성 산소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성하는데, 이는 분자 수준에서 유기체를 안에서부터 찢어버리는 화학적 불꽃 폭풍과 같습니다. 이온들은 세포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파괴합니다. 유기체가 스스로 복제하거나 수리할 수 없도록 DNA를 조각내고 내용물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세포막의 누출을 일으킵니다. 세포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여 붕괴합니다. 이 과정은 예외 없이, 유통기한 없이, 외부 에너지원 없이 모든 구리 표면에서 매번 발생합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의 연구진은 대장균 이코리를 대상으로 이를 테스트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서는 대장균이 34일 동안 생존하는 반면 구리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상온에서 단 4시간 만에 완전히 박멸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테리아는 플라스틱에서 수주, 크롬에서 수개월, 알루미늄에서 무한히 살 수 있지만 구리에서는 몇 시간 만에 죽습니다. 기록된 과학 역사상 어떤 박테리아도 밀양 동작용에 대한 내성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곤충에 대한 데이터는 기피제 산업에 완전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기생충과 매개체 Parasites and Vectors.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금속 구리를 모기 유충에 대해 테스트했습니다. 여기에는 댕기열, 지카, 치쿤구니아, 환결병을 옮기는 이집트 숲모기, 에이아이댓 에깁티와 캠핑을 망치는 흔한 진모기인 빨간 진모기, 쿠렉스 피피엔스가 포함되었습니다. 고인물에 녹아있는
P/B, parts per billion, 미만의 구리 용량 WHO의 안전 식수 기준보다 훨씬 낮음은 14일 이내에 테스트된 모든 모기종에서 100%의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90%나 95%가 아니라 100%입니다. 모든 유충기 죽었습니다. 연구진이 용기를 금속구리 스프레이로 코팅했을 때 현장에서의 감소율은 약 3개월 동안 99.4%였습니다. 플러스 원 필로스 1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구리가 WHO가 인간 식수에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기준치인 2 ppm parts per million 미만의 농도에서 모기 살충제로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리는 여러분이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한 수준에서 물속의 모든 모기 유충을 죽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 곱씹어 보십시오. 영국 셀리 오크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 환경에서 구리 표면은 플라스틱, 크롬도금 및 알루미늄 표면에 비해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90%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해충 기피제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할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EPA는 구리를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입증된 유일한 고체 표면 물질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은도, 티타늄도 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합성 폴리머도 아닙니다. 오직 구리뿐입니다. 동네 철물점에서 $3면 살 수 있고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존재해온 바로 그 물질 말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서 확실성만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속의 모기 유충을 파괴하는 구리에 관한 발표된 연구는 압도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제된 동료 검토 연구에서 여러 종에 대해 100%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야외 캠핑장에서 구리 이온이 성체 비행 곤충을 쫓아낸다는 증거는 입증된 항균 메커니즘과 4,000년에 걸친 전통 지식, 그리고 전 세계 캠퍼들의 실질적인 현장 보고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지만 특정 야외 응용 분야에 대해 통제된 저널에서 엄격하게 테스트된 정도는 그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4가지 사실이 명백한 동료 검토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는 이 영상의 모든 연구와 기술, 역사적 출처를 단계별 구리 캠핑 보호 시스템, 정확한 재료와 가격,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참고 자료가 담긴 종합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제 해충 기피제 산업이 여러분이 절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 사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날 캠퍼들의 99%보다 구리와 곤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는 다음 금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어두워집니다.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해충 기피제 시장은 매년 55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 수치는 2030년까지 82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기 기피제만이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모기가 화학 산업에 있어 수십억 달러짜리 상품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기피제의 지배적인 성분은 1946년 미국 군대를 위해 곤충이 득실거리는 전투 지역에 배치된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DET, N-다에틸, 메타토루아미데라는 합성 화학 물질입니다. DET는 1957년에 상업적 민간 용도로 등록되었으며 오늘날 전체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억 명 이상, 이 매년 최소 하나 이상의 DET 제품을 사용합니다. 1억 명의 사람들이 매 모기 시즌마다 자신의 피부와 아이들의 피부, 그리고 옷의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화학 물질을 반복적으로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 사이에 DET 노출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뇌병증, 즉 뇌손상, 사례 14건이 의학문헌에 보고되었습니다. 14건 중 13건은 8세 미만의 어린이였습니다. 그중 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나머지 11명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DET와 그 사례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동료 검토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지만 사례들은 기록되고 발표되었습니다. EPA는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DET의 일반적인 사용이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타당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누구도 여러분이 던지길 원치 않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3달러짜리 구리 전선이 캠핑장 주변의 곤충 출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특히 고인물의 모든 모기 번식지를 제거함으로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고대에 검증된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부에 합성 화학 물질을 반복적으로 뿌리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답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입니다. 구리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사면 됩니다. 수십 년,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 세대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햇빛 아래서는 4시간마다, 그늘에서는 8시간마다 다시 뿌려야 하는 구리 스프레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비워지고 매달 집 앞으로 리필캔을 보내주는 구리 구독 서비스를 팔 수도 없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지각에 존재해왔고 인류가 1만 년 이상 사용해 온 천연 금속을 특허낼 수도 없습니다. 해충 기피제 산업의 전체 경제 모델은 하나의 근본적인 원칙, 즉 반복에 달려 있습니다. 화학 제품을 뿌리면 몇 시간 만에 증발합니다. 다시 뿌리고 새 캔을 사고 뿌리고 다시 증발하면 또 다른 캔을 삽니다. 이 주기는 영원히 반복됩니다. 연간 55억 달러의 수익은 여러분의 고조 할머니가 식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질이 모기 유충을 100% 효율로 제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리는 화학 기피제 비즈니스 모델이 거부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구리는 영구적이고 자연적이며 자가 지속적입니다. 증발하지도 않고 비에 씻겨 내려가지도 않으며 선반 위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지도 않습니다. 특허를 낼 수도 독점할 수도 소비자 의존도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존도를 만들 수 없는 것은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은 조용히 묻힙니다. 구리는 금지되거나 공격받거나 악마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 속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을 뿐입니다. 캠핑 가이드에서 삭제되었고 장비 추천 목록에서 빠졌으며 야외 활동 잡지에서 사라졌고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절실한 시장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캠핑 잡지에서 3번 쓰면 끝나는 40달러짜리 화학 스프레이 대신 구리 전선을 추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아웃도어 장비 분석가가 3달러짜리 구리 코일과 12시간마다 15달러짜리 리필 카트리지가 필요한 30달러짜리 배터리 작동식 깊이 장치를 비교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어떤 아웃도어 브랜드나 캠핑 매장 혹은 TV의 생존 전문가가 고대 이집트인, 로마인, 그리스인, 아유르베다, 치유사들, 그리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원주민 문화가 디트가 군사 실험실에서 발명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곤충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해주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말해주는 순간 판매가 중단될 것이고 판매 중단은 연간 55억 달러의 반복 수익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열쇠 게이지, 가우개, 나구리선 피복이 없는 구리전선으로 시작하십시오. 구리 표면이 완전히 노출되어 이온이 주변 공기와 물로 자유롭게 방출되어야 하므로 코팅, 절연 또는 에나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나구리선이어야 합니다. 철물점에서 15m 한 롤을 3엽 5달러 사이에 살 수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남은 구리 전선을 공짜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전선을 각각 3, 4m 길이로 4개 자르고 각 조각으로 느슨한 나선형이나 코일을 만듭니다. 너무 꽉 조이게 만들지 마십시오. 공기와 습기에 노출되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캠핑장 주변으로 더 많은 구리 이온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이 4개의 코일을 캠핑장 주변 경계에 하나씩 배치하십시오. 텐트나 해먹에서 약 2.5드론 3m 떨어진 사방에 둡니다. 낮 동안 모기가 번식하고 휴식하는 장소인 고인물, 습한 토양 또는 무성한 식물이 있는 구역 근처에 코일을 배치하는데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3단계, 60백원 코나 10cm 길이의 추가 구리 전선을 가져와 텐트팩, 타프줄, 캠핑 의자 다리, 랜턴 스탠드 바닥에 느슨하게 감으십시오. 곤충이 앉아 쉬는 경향이 있는 모든 표면이 살충 구역이 됩니다. 4단계, 2단계가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입증된 단계입니다. 캠핑장 근처의 모든 웅덩이, 용기, 양동이, 타이어 자국,
움푹 팬 곳 또는 고인물을 찾아 구리 전선 코일을 그 안에 직접 떨어뜨리십시오. 동료 검토 연구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안전한 식수 기준치 미만의 농도에서도 구리는 14일 이내에 고인 물 속의 모기 유충을 100% 죽입니다. 텐트 근처의 빗물 웅덩이, 아이스박스 뚜껑 바닥의 고인 물, 시냇가의 얕은 물웅덩이 등은 매주 수백 마리의 새로운 곤충을 만들어내는 모기 번식지입니다. 구리 코일은 이 모든 곳을 공동묘지로 바꿉니다. 5단계.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 평당 $10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구리망 커퍼 메쉬과 결합하십시오.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텐트 입구에 방충망처럼 걸거나 음식 냄새가 곤충을 유인하는 주방 구역 근처에 띠 형태로 배치하십시오. 구리망은 동일한 밀양 동작용 메커니즘을 통해 민달팽이, 달팽이 및 연체 곤충을 쫓아내기 위해 농업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6단계. 시간이 지나면서 구리를 관리하십시오. 구리는 자연스럽게 녹청 베르디니스이라고 불리는 녹색 피복을 형성하는데 이는 단순히 표면에 형성되는 구리 산화물입니다. 이 녹청은 항균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산화된 구리가 연마된 구리보다 이온을 더 쉽게 방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반짝이는 상태를 원한다면 화이트 식초와 천일염으로 재빨리 문지르면 몇 분 안에 표면이 복구됩니다. 7단계. 식수를 처리하십시오. 수질이 의심스러운 식수원 근처에서 캠핑을 한다면 아유르베다의 탐라, 잘 전통해서 수천 년 동안 행해진 것처럼 물 용기 안에 나구리선을 감아넣고 6, 8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구리 용기에 밤새 보관된 물에서 구리 이온이 대장균, 살모넬라 및 기타 유해, 박테리아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위험 지역에서 이를 유일한 정화 방법으로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끓이거나 여과하는 방법과 결합된 보조 처리법으로서 강력한 조상의 보호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Hagamos las cuentas que la industria no quiere que veas. Un rollo de 15 metros de alambre de cobre desnudo de calibre 14 cuesta entre 3 y $5 y proporciona material suficiente para proteger tu campamento y tratar el agua estancada. Un bote de spray de DAT cuesta entre 8 y $15 y dura aproximadamente 2 viajes de acampada. Un dispositivo a pilas cuesta entre 30 y $50, más los cartuchos de repuesto de 10 a $15 que solo duran 12 horas. Las velas de citronela cuestan entre 5 y $10 cada una y se agotan rápido. En una sola temporada de 10 viajes, un campista típico gasta entre 80 y $200 en repelentes químicos y recambios. Todos y cada uno de esos productos se consumen y deben volver a comprarse. El alambre de cobre cuesta de 3 a $5 una sola vez y funciona durante los próximos 10, 20 o 50 años. Un campista de la Columbia Británica informó en Internet de que enrolló alambre de cobre alrededor de las piquetas de su tienda y de la cuerda superior hace 3 temporadas y no ha vuelto a comprar ni un solo bote de repelente desde entonces, a pesar de acampar 30 noches al año. Piensa en lo que hemos descubierto hoy. Hace 4000 años los egipcios usaban cobre. En 1852, Victor Bourke demostró que los trabajadores del cobre sobrevivieron al cólera. En 1893, Carl Nageli descubrió el efecto oligodinamico. Estudios modernos confirman que el cobre mata al 100% de las larvas de mosquito a niveles potables seguros. La EPA lo registró como la única superficie sólida que ha demostrado matar bacterias dañinas. Sin embargo, un alambre de $3 está ausente de todos los estantes de las tiendas y de todas las guías de supervivencia. Esa ausencia es un modelo de negocio de $5.500 millones que requiere tu ignorancia. El cobre no necesita una patente, una fábrica, ni un presupuesto de marketing. Solo necesita que alguien recuerde que existe. Este conocimiento está en un estante de tu ferretería local ahora mismo. El repelente de insectos más antiguo de la Tierra lleva esperando 4000 años a que recuerdes lo que tus antepasados nunca olvidaron. Si esta historia ha cambiado tu forma de ver los materiales sencillos que te rodean, suscríbete y dale a me gusta al vídeo. Nos dedicamos a descubrir la historia y la ciencia que han intentado enterrar. Ayúdanos a preservar este conocimiento compartiéndolo con otros. La próxima bóveda de verdades olvidadas se abrirá pronto, y no querrás perderte lo que desenterremos a continuación.